노년의 가장 잔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하얗게 셀 때도, 걸음이 느려질 때도 아닙니다. 바로 깊은 밤. 한 사람은 익숙한 소변 마려움에 침대를 벗어나고 남은 한 사람은 말없이 조용한 한숨을 내쉴 때입니다. 그저 한숨 한 번이었을 뿐인데 그것이 한 사람의 자존심을 찌르거나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을 무력감으로 옥죄일 수 있습니다. 자리를 뜬 사람은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 마음속은 부끄러움, 서러움 혹은 그 둘 다로 시끄럽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감정들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밤에 깨는 일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가 서로의 몸에 닿기를 망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눈빛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깊은 밤의 교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노년의 조용한 변화를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릅니다. 나이 때문일까요? 질병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감정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지난 10년간 저는 78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김민준입니다. 저는 오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위기를 목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립선, 호르몬,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서부터 정신, 그리고 마음까지 이어지는 연결의 상실이 느리지만 매일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남성에게 활력을 주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부터 조용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여성 호르몬도 점차 고갈되면서 몸을 건조하게 만들고 감각을 잃게 하며 자신감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에게 그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속 두 사람 모두가 겪는 조용한 생명력의 고갈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남아 계신다면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제 환자 4분의 1에게 단 12개월 만에 일어난 기적적인 변화에 대해 공유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다시 쓰도록 도왔습니다. 단지 건강만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말입니다. 만약 아직 의심이 드신다면 떠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곁에 있는 사람의 몸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머리가 희끗해져도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남성 호르몬 감소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남성의 활력과 기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일찍, 그리고 몸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며 감소합니다. 시절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50에서 800 앵기가 DL 사이를 오갑니다. 하지만 40대가 지나면 이 수치는 약 450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눈에 띄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감소 속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5세부터 테스토스테론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50대를 지나 60대 이상이 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의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40대 남성의 4%가 이미 호르몬 결핍 징후를 보입니다. 이 비율은 50대의 2%, 60대의 32%로 증가하고 70대에는 무려 42%에 달합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그 수치가 거의 79%까지 치솟습니다. 이는 곧 나이 든 남성 10명 중 3명에서 18명이 자신도 모르게 테스토스테론 결핍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을 검사하고자 할 때 작지만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 가급적이면 오전 유르법시에서 11시 사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루 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을 때이므로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오후나 저녁에 검사를 받고 실제보다 낮은 수치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루 중 여러 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성기능 저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울감과 의욕상실이 찾아와 일상생활이 무미건조해지는 것입니다. 복부 지방이 늘고 활동량이 줄며 심지어 사고 능력까지 저하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이 빈혈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빈혈이 단순히 피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산소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하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모두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부족으로 인한 증상이 치매나 다른 노인성 질환과 겹쳐 정확한 진단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들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바로 그 핵심 해법입니다. 시알리스 매일 요법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방법은 성관계 전에 필요할 때만 시알리스 20ml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약효가 일시적이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요법은 전혀 다른 접근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타다라필 500mg을 복용하여 혈중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적응하여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방법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발기 기능 개선이고 둘째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 완화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으로 미국 FDA에서도 이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일 요법을 시작한 많은 분들이 2주에서 4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소변 줄기가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 후 잔뇨감이 사라져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시는 분들은 부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효과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복용하는 동안 혈관 기능이 점차 개선되기 때문에 약을 중단한 후에도 일정 기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1년간 이 매일 요법을 지속한 환자들을 추적한 결과 전체 환자의 25%가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에도 회복된 발기 기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혈관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리학적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평가되며 이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효과가 아닌 발기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량을 복용함으로써 혈중 약물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갑작스러운 성적 자극에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앞으로 몇 년간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82만 명에서 135만 명으로 65%나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년 5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50대 남성의 50%, 60대 남성의 60%, 70대 남성의 70%가 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통계는 사실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만 한 크기의 기관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커져 소변이 나가는 길을 막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35세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조직학적 변화는 60대 남성의 60%, 80대 남성의 90%에서 관찰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다고 불평하는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 지식 없이는 올바른 치료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증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뇨 증상입니다. 양뇨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지연뇨는 소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잔뇨감은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보갑배뇨는 소변을 보기 위해 아랫배에 힘을 줘야도 하는 것입니다. 단절뇨는 소변이 중간에 끊기는 현상입니다. 둘째는 저장 증상입니다. 빈뇨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야간뇨는 밤에 2번 이상 깨서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절박뇨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참기 힘든 느낌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참지 못하고 옷에 지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2012년 한 연구에 따르면 야간뇨를 겪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을 겪을 확률이 2배나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운전 중 졸음 비율도 2배나 높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넘어 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여기고 방치합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시알리스 메일 요법의 효과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60대 남성은 특히 발기 기능, 저하와 전립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시알리스 메일 요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실제로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합니다. 전립선 치료제와 병행할 경우 1년 이상 복용을 지속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 호르몬 요법을 병행했을 때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알리스 단독 요법과 함께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병행하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증가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밤에 깨는 증상이 현저히 줄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보고합니다. 피로감이 크게 줄고 전반적인 활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상 남성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주로 전립선 배뇨,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매일 요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이 배뇨, 증상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성기능 개선보다는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적 활동 빈도가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상시 복용보다는 특정 상황에서만 약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연령대는 비아그라처럼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약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 고령 남성의 경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시알리스 복용 시 나타나는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매일 요법을 하더라도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약물 반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지금 멈추신다면 당신은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사례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연령대별 맞춤 치료법이야말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끄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 운동하는 사람들만 먹는 보충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핵심 성분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됩니다. 시알리스와 아르기닌을 함께 복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두 성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이 병행 요법이 성공적인 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4세 박준호님은 시알리스만 복용했을 때 효과가 미미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르기닌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D번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피로감이 크게 개선되어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9세 최현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알리스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아르기닌을 추가한 후 소변 줄기가 눈에 띄게 강해지고 잔뇨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아르기닌을 복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흡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 흡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2개에서 5개 사이이며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 바로 드시거나 하루 복용량을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에 따라 액상형이나 알약 형태를 선택할 수 있지만 효과는 동일합니다. 갑자기 용량을 늘리기보다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점차 늘려가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1세 강지훈님은 처음에는 이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복용하면서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점차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시알리스 매일 요법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입니다. 경우에 따라 얼굴 앞면이 붉어지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며 등이나 근육통은 특히 시알리스의 특징적인 반응으로 보고됩니다. 대부분 일시적이고 경미한 증상이지만 개인에 따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기존에 복용 중인 약과 시알리스의 상호작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협심증 치료에 쓰이는 질산염, 제제와 병용할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제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처방전 없이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구매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약이 정품인지 아닌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과도 직결됩니다. 부적절한 경로로 구매한 약은 성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치료 과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성분과 효과는 동일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제네릭 제품도 있으므로 안전하게 복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알리스 복용 시의 효과가 충분하다면 복용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일로 복용하거나 성관계 시에만 복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7세 한동옥님은 처음에는 매일 요법으로 시작했지만 6개월 후부터는 격일 복용으로 전환하여 좋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72세 윤상철님은 1년간 꾸준히 복용 후 의사와 상담하여 필요시에만 복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조절하며 안전하게 복용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하는 분들은 부디 임상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관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접근이 아닌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호르몬 요법, 약물 요법, 생활 습관 개선을 따로 생각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지적하는 분들께도 저는 이 통합적인 접근법이야말로 성공적인 치료의 핵심이기에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암 치료 동향을 보면 기존의 전립선 절제술을 넘어선 혁신적인 방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중장년 남성들의 배뇨, 기능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을 크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 의료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현대적인 지원 옵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제어된 빛 에너지를 적용하여 비대해진 조직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선내 압력을 줄여 야간 배뇨를 현저히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부 다른 방법들은 최소 침습 기술을 사용하여 민감한 부위의 혈류를 조절함으로써
과도한 침습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며 특히 최대한의 안전이 필요한 고령층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4, 5번까지 깨야 했던 안재성님 70세, 울산 중구은 앞서 언급한 지원 절차를 거친 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밤에 한 번만 깨며 잠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신태환님 68세, 전주로 그는 전체 관리 과정이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며칠 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공유했습니다. 통계 수치 또한 장기적인 관리 계획과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의 70% 이상이 10년 이상 안정적인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특히 민감한 선부위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35년 이상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질 저하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지도를 받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본다면 당신은 어떤 나이에서든 건강하고 주도적이며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항상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특히 심장병, 고혈압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 치료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을 임의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상의 뜬 소문에 따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롭고 당당한 노년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저는 오영택님 76세 성남시의 사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올바른 관리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그는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감히 외출도 못했던 임창성님 73세, 제주은 이제 아내의 손을 잡고 여유롭게 산책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저는 노년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쓰느냐에 따라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긍정적인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제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서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으려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자유로우며 가치 있는 노년을 살아갑시다. 저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